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긴장과 이완의 축이 깨지기 시작을 해서 몸 여기저기 아픈 스트레스성 신체 질환, 가장 대표적 허리 아프고 가슴 떨리고 이런 증상도 생기지만 분노 조절이 또 안 되게 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직장에서 싸움이 나지만 부부 싸움도 종종 나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데 남들한테 못 푸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속으로 쌓아 놓습니다. 속으로 꾹꾹 쌓아서 울분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심리학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감정 다 표현하고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침에 부인이랑 사이 좀 말다툼을 했어요. 지금 30평 사는 집인데 70평으로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뭐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웠는데 그렇다 그래서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 기분 나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내 스스로 느끼는 내 감정을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치 전축으로 치면 앰프 같은 역할. 근데 남들은 보기에 나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밖으로는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어이 잘 지냈어? 오늘 하루도 재밌게 파이팅! 그러면서 밝게 합니다. 그거는 밖으로 보이는, 남이 보는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건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을 앰프라고 하면 정서는 스피커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늘 그거 자기 기분 다 표현하고 살지 않잖아요. 가끔 자기 기분을 식구들한테 다 표현하고 사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랑 싸워서 고부 갈등 때문에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자식들한테 내 기분 다 표현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집에서도 내 기분 마음대로 표현 못해? 네, 이 세상엔 내 기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을 포함해서, 내 부인을 포함해서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근데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봤더니 다니시는 절이나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오시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멘붕이 되죠. 멘탈 붕괴가 됩니다. 사실 저런 때 감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정신없겠죠. 저 때 감정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말 냉정하게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리더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중학교 시절에 생물 배웠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이런 그림 띄워놓고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보면 뇌는 맨 아래쪽에 배고프면 먹고 마려우면 싸는 뇌가 있습니다. 그게 맨 밑에 감각의 뇌가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뇌죠. 악어의 행동을 하는, 배고프면 물어버리는. 그 바로 위에는 아이 젖 먹이면서 도닥도닥 해줄 때 나오는 따뜻한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뇌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 뇌인데 여기를 감정의 뇌 또는 느끼는 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분노도 일어나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감정이 한번 생기면 갔다 옵니다. 어디로? 전두엽으로. 맨 위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성의 뇌예요. 여기 가서 이 감정을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팀장님하고 제가 팀원인데 팀장님하고 막 엉뚱한 걸로 혼났어요. 내가 맞아. 내가 맞는데 지가 맞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윗분한테 가서 깨지고 왔으니까 괜히 내 핑계 잡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럴 때 생각을 하죠. 오늘 내가 저 인간을 한번 깨고 객값을 물어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래 내일쯤 되면 내가 다 맞는 거였지만 내일쯤 되면 결국은 내가 저 인간한테 신경질을 내고 화낸 거밖에 기록이 안 남을 거고 나는 그냥 승질 들어온 놈만 될 테니까 참자 라고 하고 참습니다. 그게 이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이 꺼져요. 전두엽이 그냥 꺼집니다. 기능을 안 해요. 우리 중학생 여학생들이 지금 이제 20대 지금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저희 집 큰딸이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비유 맞추죠. 그 친구들하고 비유 맞추고 서로 재미없어도 재밌다 그러고 아이돌 누구 얘기하면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오늘 재밌었니?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그 딸들이 그러죠. 됐어. 그러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지친 거예요. 전두엽이 집에 들어오면서 꺼지죠. 남자들이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호인놀이 하시느라고 전두엽이 액티베이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감정 조절도 해야 되죠. 저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인사를 해야 되고 저분한테 인사할 땐 고개를 어느 정도 숙여야 될까, 눈은 어느 정도 웃어주는 게 좋을까를 자동적으로 막 계산하느라고 난 안 하는데 전두엽은 해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그게 꺼집니다. 집에 가면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부인한테 괜히 짜증내는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전두엽이 지쳐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이 꺼져서 편도체 납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편도체 납치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아미그달라 하이잭. 아미그달라가 뇌를 하이잭해버린 겁니다. 아미그달라가 아까 말한 감정을 느끼는 뇌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뇌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분노 폭발을 해버리는 뇌인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냥 멘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트라우마가 스트레스의 원래 극단 표현이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는 결국은 메모리의 한 종류예요. 기억의 한 종류인데 그 모든 기억은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묻어 있으면 그 기억은 뭐라고 부를까요? 추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아주 고통스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의 감정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트라우마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생각나고요. 멀쩡히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특히 전두엽이 약간 꺼질 때,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욕이 벌컥 나옵니다. 중년 남자들 샤워하다가 욕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반복해서 떠오르니까. 그리고 그 자극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민감해집니다. 이거는 삶의 언젠가 트라우마를 입은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다니는 분 중에는 나이 90업 먹은 할머니인데 19살에 시집 와서 시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뒤통수를 한 대 맞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건 트라우마죠. 이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소방관도 하고 있고 뭐 서울대 경영대 나와서 어디 무슨 S전자가 또 입사하고 뭐 간호사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몇 명은 아직도 병원에 반복해서 입원하고 자꾸 자살 시도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도 작은 트라우마는 늘 있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물 무너지는 데서 나오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냥 일상의 스크래치 정도는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는 그 인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스크래치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쌓이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인드 자체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디폴트 모드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받은 회사는 많지 않지만 요새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옛날에는 처음 들어오면 너무 오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막 군대 용어로 단아가를 붙여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그냥 아님 말고 스타일로 이게 뭐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느껴지는 말이 아님 말고 하다가 힘들면 나가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병원도요. 인턴 간호사들이 입사 초기 3개월 이내 퇴사율들이 요새만큼 높아진 적이 없대요. 일도 힘들지만 마인드셋도 많이 바뀐 거예요. 대개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특히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면 옛날에 잘 참았던 것도 안 참아져요. 갱년기가 지난 부인들이 옛날에는 그 남편이 새벽 3시에 술 먹고 들어와도 잘 참고 심지어 꿀물도 타주고 그랬잖아요, 부장님. 근데 그 부인들이요, 나이 50 넘어서 내가 좀 몸 좀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멀쩡히 아침에 나가는 신발끈 묶는 뒤통수를 봐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안 참아진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의지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경제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을 수가 없을 때도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왜 롬멜 장군이 사막에서 전투를 할 때는 신병을 받으면 절대 큰 전투에는 안 내보냈답니다. 작은 전투, 100% 이기는 전투에 한 3-4번 내보내고 거기서 좀 성공의 기쁨을 좀 느끼면 그러고 나면 큰 전투에 내보내곤 했다 그래요. 용병술이었겠죠. 근데 요새는 뭐 작은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사회가 됐기도 했고, 원래 아마 나라의 발전 스테이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누군가가 뭔가를 뺏어서 그런 것이냐, 당신이 성공 못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자꾸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어찌됐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과 감정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번아웃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번아웃 된 사람 있냐고 S전자 무슨 그 승진자 그 강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7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이니까. 근데 어디 신입사원들, 그 같은 회사 신입사원들 한 200명 있는 데서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서도 한 30%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근데 그건 틀린 게, 번아웃이라는 건 일을 끝까지 한 다음에 느끼는 게 번아웃이거든요. 일도 안 하고서 느낄 수는 없어요. 중1짜리나 중2짜리 애들이 수학 정석 아직 2페이지도 안 봤는데 번아웃 됐다? 그거는 혼날 일인 거죠. 젊은이들도 정말 열심히 할 만큼 하고서 번아웃 된 친구들이 있고, 번아웃이 남들이 다 된다니까 할 만큼 노력을 좀 덜한 상태에서 번아웃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번아웃인 거죠. 마음의 무기력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이 되면 가장 느끼는 게 감정이 소진됩니다.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냉소적이 되죠. 좋은 걸 봐도, 자, 프로몰에 회장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하면 오늘이 다 정리가 되고 내일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크 쓰니까 속으로 그래, 좋겠어요. 그러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냉소적이 됩니다. 내 회사에서 자, 이 일을 잘하면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매출이 더블링이 되고, 그러면 이 업계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무기력된 사람들, 번아웃된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직무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일 자체가 잘 안 돌아가요. 차라리 도파민도 떨어지고 코티졸이 증가해서 아예 만성화돼서 우울증까지 오면 정신과나 상담을 좀 받으라 그럴 텐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의 15%밖에 안 와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안고 살거든요.